맨로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그 유로파리그 우승하더라도 포스테코글루랑 결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유로파리그 우승과 별개로 지금 현재 기조는 조금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네. 토트넘 내부 기자들 입에서도 우승하더라도 포스테코글루는 이번 시즌이 끝일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테나 감독의 모습을 보면서 맨유가 FA컵 우승했다고 안달났다가 그 다음 시즌 망한 걸 봐서 토트넘도 유로파리그 우승을 해도 포스테코글루 자를 수 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진 않다. 4일 동안 달순의 단독 세트 특가로 여러분을 4일 동안 찾아뵙습니다. 이거 올인원 로션 포엘리 옴무. 이거는 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미 써봐서 이 검증이 된 제품입니다. 네네네. 포엘리 옴무 하면은 올리브영 맨즈케어에서 또 1위를 차지했었던 그런 제품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 이거 진짜 이 사장님이 와 이거 오늘 좀 무리수 두신 것 같은데? 아니, 나도 이런 패키지를 어떻게 만들었나 싶어. 네, 이게 이제 패키지가 간단해요. 두 가지인데요. 요거 올인원 퍼펙트 로션 2개 플러스 요거 바디워시. 바디워시 요걸 네. 할 거냐? 요걸로 선택할 거냐? 그리고 로션 2개에다가 카페인 샴푸를 선택할 거냐? 딱 그렇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근데 이게 지금 요 세트 하나가 89,000원. 네네. 요것도 이제 89,000원인데 쿠폰을 또 적용하면은 최종 64% 할인돼서 31,900원. 이 지금 특가 4일 동안 특가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제품이 다 소진이 되면 행사가 종료가 돼요. 네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 64% 할인 31,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을 때 요런 거 생활용품은 사실 저렴할 때 미리 쟁여두는 게 필요하거든. 아, 그렇죠. 주다 보면 금방 없어져. 근데 이번엔 패키지 구성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달달해. 예. 너무 달콤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만 원 정도잖아. 네. 그래서 31,900원 최대 할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요럴 때 한번 네, 구매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포일리의 옴무였습니다. 이제 유로파에 올인하는 팀들 상황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파 올인, 맨유 토트넘 리그 폭망인데 와 지금 토트넘과 맨유가 네. 지난 주말 그야말로 참패를 당했습니다. 일단 토트넘은 울브스 상대로 2대4로 패했고요. 맨유는 뉴캐슬에 1대4 완패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토트넘은 지금 15위고요. 맨유는 14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리그 이거 뭐 버린 거야 뭐야? 버린 게 아니라 이건 이제 뭐 둘 다 희망은 없는데 예. 근데 이게 뭐 버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해보려 했는데 둘 다 그냥 실력이 그 정도다. 실력도 그 정도고 선수들도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 예. 리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걸어다니는 장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토트넘이 이제 15위까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네. 남은 경기 일정 한번 볼까요? 네. 자, 지금 뭐 노팅엄, 리버풀, 웨스트햄, 크리스탈 팰리스, 아스톤 빌라, 그리고 브라이턴을 차례로 만나거든요. 보면 어려워. 팀들이. 아 그렇죠. 네, 뭐 그럼- 토트넘이 이길 수 있다. 음. 이길만하다. 냉정이 없습니다. 냉정이 아, 진짜 진심. 웨스트햄 정도. 예. 웨스트햄 정도 빼고는 냉정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또 진짜 뭐 전패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실제 들어요. 토트넘 팬들이 그거 우려하고 있어요. 예. 지금 그러니까 남은 경기 전부 다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울버햄튼한테도 졌는데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예. 지금 그러니까 그 토트넘이 역대 최하 순위가 15위거든요. 프리미어리그. 네. 프리미어리그로 따지면은 1993-94 시즌이었는데 아르딜레스 감독이 지휘봉 잡았을 때 근데 현재 15위예요. 그리고 남은 경기들 만약에 또 울버햄튼한테도 졌잖아요. 지금 2점 차잖아요. 네. 그리고 웨스트햄하고도 2점 차거든요. 강등은 안 될 거예요. 강등은 안 되는데 17위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바로 강등기. 그렇죠. 네. 네. 거기다가 지금 어쨌건 17패인데 이대로면은 구단 역사상 최초로 20패 이상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최악의 시즌이 지금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최악의 시즌이죠. 예. 네, 그러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단일 시즌 기록으로는 토트넘 역대 감독들의 기록들을 다 깨고 있죠. 그건 뭐 경기당 승점이라던가 모든 성적에 있어서. 예. 이렇게까지 좀 무너질 수가 있나? 그러니까 순위가 뭐 좀 이해가 안 돼. 역대 최악의 순위다. 이게 예. 맨유도 그렇고 토트넘도 둘 다 나와요. 둘 다. 그렇죠. 양 팀 다 그냥 뭐 역대 최악. 예. 그러니까 뭐 세부적인 수치를 살펴봐도 역대 최악인 게 맞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는 저 17패가 예. 역사상 두 번째로 지금 패배가 많은 그거예요. 32라운드까지 왔을 때 17패가. 저게 막 가면 1213 시즌에 17패 한 게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 1213이 1912년이에요.
아, 1900년도. 그래서 1113이라길래 1113에 했나? 그래서 찾아봤더니 예. 1912년이에요. 막 이 정도예요. 네, 그 정도로 최악의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예. 자, 포스테코글로 감독 끝난 것 같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아까 앞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지금 토트넘이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다 보니까 팬들도 그렇고요. 지금 뭐 많은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울버햄튼은 오늘 전까지 2025년 한 경기에서 2골 이상 넣은 적이 없었는데 토트넘을 상대로는 4골 넣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냥 우리답게 굴면 된다. 그리고 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포스테코글로 감독을 향해서 아침에 해고당할 거야. 이런 좀 내일 해고당할 거야. 노래 부르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재밌는 게 같이 불렀다요. 대부분은 원정 팬들이 홈팬들이 그러니까 이게 울버햄튼 원정이었잖아요. 그럼 예. 울버햄튼 팬들이 부르거든요. 상대팀 팬들이. 그렇죠. 근데 같이 한꺼번에 토트넘 팬들도 같이 불렀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경기장에 이제 모든 팬들이 네, 한 그렇죠. 목소리로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이제 해고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를 했다는 거고요. 자, 이런 가운데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로 감독 어찌됐건 지금 유로파라고 하는 한 줄기 희망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음 이적 시장 플랜을 좀 세우기 어렵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멜로 기자도 아니 지금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이제 뭐 어떻게 될지 그 입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불확실성하기 때문에 지금 다음 이적 시장의 이적 계획이 짤 수가 없다. 플랜을 짤 수가 없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뭐 유로파리그 우승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것도 불확실성이고 왜냐면은 그 우승하면 챔피언스리그 나가게 되면은 영입 명단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어쨌건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데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맨로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그 유로파리그 우승하더라도 포스테코글루랑 결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유로파리그 우승과 별개로 지금 현재 기조는 조금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트넘 내부 기자들 입에서도 우승하더라도 포스테코글루는 이번 시즌이 끝일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유로파 우승했어. 저는 기자들이 너무 비판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고 우승했는데 어떻게 내보내요? 저 유로파인데. 우승해도 가? 토트넘 최고의 감독이 그러면 10년 동안. 얘 진짜 좀. 10년이 아니야, 20년 됐잖아요. 그 업적은 너무 머릿속으로 명확한데, 유로파를 들어 올렸잖아. 그쵸. 명확한데, 이게 또 최고의 감독이라고 칭하기는 좀. 그러면, 난 유로파도 이겼는데, 챔스도 올렸는데, 그러면 다음 감독도. 그래? 다음 감독 선임할 때도 문제가 생기죠. 저는 그러니까 경질은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유로파리그 우승하면은. 근데 최고의 감독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러면 후안데 라모스가 최고의 감독이어야 돼요. 그 전에 리그컵 우승이 후안데 라모스인데 도리어 레드납이나 포체티노보다 평가 낮거든요. 후안데 라모스가. 우승했다고 최고의 감독은 아니고. 이거 리그컵이래 근데. 그건 이제 이건 유로파를 우승한 거면 최고의 감독은 아닙니다. 경질 당위성은 사야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요 기사에 그런 데 있어요. 테나 감독의 모습을 보면서 맨유가 FA컵 우승했다고 안달났다가 그 다음 시즌 망한 걸 봐서 토트넘도 유로파리그 우승을 해도 포스테코글로 자를 수 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진 않다. 말처럼 쉽진 않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경질에 대한 그 불은 좀 끌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부보정 얘기하시는 건 그래도 뭐 최고의 감독까지는 아니고. 여긴 그래도 유럽 무대 우승인데. 최고의 감독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승했으면 토트넘이 염원하던 그 우승컵 들었는데 경질하진 못할 것 같다. 경질하진 못한다. 자, 근데 이런 가운데 뭐 기부미 스포츠에서도 토트넘 떠날 가능성이 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요. 빌트지 인용해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글라스너 타겟으로 언급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온스테인 같은 기자들도 어쨌건 그 토트넘의 제일 후보는 이라올라다 이 얘기들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온스테인도 그 얘기를 했어요. 유로파리그 우승하더라도 경질될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모든 키는 지금 유로파가 지고 있어가지고. 그쵸. 만약에 이제 이번 금요일 날 있을 프랑크푸르트전에 만약에 토트넘이 끝난다면 그러면 바로 이제 감독. 그럴 가능성 높죠. 그럼 뭐 한 3시즌 뒤에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사우디 한번 갔다가 사우스햄튼 같은데 맡아서 이제. 누누처럼. 리그 5위 막. 자, 근데 이런 가운데요. 지금 토트넘 좋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는데 선수의 부상 등 팀 정보가 자꾸 외부에 유출된다. 누가 흘리는 사람이 있다. 의료 정보가 새나가는 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뭐 어느 정도 그 유출시키는 사람이 누군지 뭐 좁혀지고 네.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미리 막았지만은 여전히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도리어 또 내부 흔드는 거 아니냐, 흔들리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비판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게 그냥 프랑크푸르트전 앞두고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울버햄튼전 끝나고 나서 또 이제 기자회견에서 내부 유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질문하니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지금은 유출자를 밝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당장에 있을 프랑크푸르트전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아니, 이게 나는 이제 그 포스테클로 감독 보면서 뭐 성적도 성적인데 난 좀 감독으로서 멋이 없다고 느끼는 게 팬들하고 자꾸 싸우고 그리고 이런 건 또 뭐 외부 유출됐다 그러고 그러다 물어보니까 또 뭐 유로파가 중요하다 그러고. 그것도 약간 좀 그 내부 기자들이 유출자인 것처럼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내가 누군지 아는데 뭐 약간 조금 이런 식으로. 예. 아무튼 이게 뭐 팀이 좋지 않으니까 그쵸. 이것저것 그냥 다 사실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예. 1년 6개월 전 생각해보세요. 진짜 멋있는 감독이네요. 아, 낭만. 예. 로메로가 골 넣고 머리 약간 아파하니까 넌 몸 관리해야 되니까 뇌진탕 때문에 바로 빼. 선수 보고. 진짜 멋있다 이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하는 지금 약간 분위기가 햄스트링이 터지고 와도 최고의 감독. 근데 어쨌든 이 스파이 요 얘기는 아마 좀 이제 이게 왜 나왔냐면 그 프랑크푸르트 전 있잖아요. 그 경기에 바로 전에 오도베르가 못 나온다는 이야기가 막 나왔어요. 네네. 오도베르가 햄스트링 부상이다. 실제로 오도베르가 벤치에만 있고 못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전력을 미리 알려주는 것처럼 되면 안 된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울버햄튼 이제 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손흥민 선수랑 오도베르 요 몸 상태가 세워나가면 안 되니까 좀 더 강하게 말한 것 같기도 해요. 예. 네, 이제 아무래도 누군가는 어쨌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알고 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요것만이라도 못 나가게. 네네. 지금 어쨌건 뭐 유로파 리그 때문에 민감합니다. 그쵸. 진짜 뭐 극도로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손흥민 선수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못 나올 수도 만약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막 그 얘기를 못 나가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조금 단돌이 치는 그쵸, 것 같은 그쵸. 느낌도 예. 좀 있고요. 자, 그러면 뭐 이제 이런 문제까지도 좀 발생했는데 토트넘의 울브스전 경기를 좀 보고 또 분석을 하죠. 2대4로 패했습니다. 네. 예. 이 경기도 참 진짜 안 좋았던 경기인데요. 예. 일단 여기 데인저존 로시스가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맨유 50회 당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거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건데 그거는 맨유가 못한 것도 있는데 뉴캐슬 압박이 미쳤던 것도 있어요. 아하. 진짜 뉴캐슬이 정말 압박 장난 아니게 걸었거든요. 예. 그 경기 거의 뭐 한 경기에 모든 걸 다 쏟아부은 듯이 했었는데 울버햄튼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은 토트넘은 위험 지역에서 32번이나 뺏겼다. 상대가 그렇게 압박을 강하게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이거는 이제 본인들도 못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본인들이 굉장히 미스가 많았다. 예. 유난히 그러니까 울버햄튼전이 토트넘 선수들이 실수가 많았어요. 장난 아니게 좀 정신을 놓고 플레이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 실수도 좀 있었지만 좀 설렁설렁 뛰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약간 뭐 비카리오 막 갑자기 막 발밑 막 쓰려고 하다가 원래 비카리오가 발밑 안 좋은 거 잘 알잖아요. 예. 그래서 비카리오는 원래 뻥뻥 걷어내는 유형이거든요. 네. 근데 킹스키처럼 이렇게 수비 살짝 넘기려고 하다가 뺏기고 막 이런 상황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주요 장면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죠. 예.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아이누리에게 계속 공간을 좀 내주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 차례 좀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이누리가 진짜 말 그대로 편하게 플레이를 했죠. 예. 이 선수가 이렇게 열려 있으면은 그러면은 진짜 잘하거든요. 이 선수가 드리블 능력 이런 것들이 워낙 좋은 선수인데 완전히 풀어준 데다가 그러니까 저기는 좀 사르 같은 선수들이 압박을 했어야 되죠. 거기다가 문제가 이게 스펜스가 공격하러 올라가다가 끊기면서 역습당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테리 커버를 왔는데 저기 라르손 달려가고 있는데 테리 저 정도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잖아요. 나중에는 저렇게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안 누린 거 아니야? 크로스 올릴 때. 그렇죠. 그러면서 라르손이 노마크 헤더를 가져갔는데 너무 밑으로 찍어가지고 그래서 빗나가는 장면이었던 거였고요. 예. 그 다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누리한테 이제 완전히 열려 있었고 근데 이제 크로스 올린 게 사실 수비 맞고 조금 굴절돼가지고 이렇게 위로 그냥 천천히 올라갔거든요. 네네. 근데 로메로가 그냥 멍하니 있어요.
이거 골 실점한 장면 아니에요? 그렇죠. 멍하니 있으면서 뒤로 흐른 거 슈팅 가져간 거 비카리오가 막았는데 스펜스 받고 자책골로 연결된 거. 예. 아 그냥 멍하게 좀 쳐다보고 있었다. 예. 느리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도 의지가 없나 이제. 예. 약간 좀 그런 장면이 있었던 거였고요.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스펜스가 이미 그 뒤에서 달려가고 있긴 했었거든요. 어허. 7야드였는데 설렁설렁 가다 보니까 갈수록 이게 벌어지는 거죠. 예, 거리가 벌어지는 예, 느낌. 벌어지면서 결국 예. 또 노마크로 골을 넣은 거였죠. 예, 지금 이제 주요 장면 한 3개 정도를 봤는데 약간 좀 의지가 없어 보이는 느낌도 좀 있고. 마지막은 사실은 저 로메로가 클리어링 할 수 있는 거라 예. 스펜스는 뛰어나갈 준비하다가 놓친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네. 역습으로 이 장면은 빨리 나가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아마 저 텔 장면도 저게 원래 저 전 장면을 보면 스펜스가 미친 듯이 압박합니다. 네. 앞쪽에서. 네. 그래서 마티스텔보다 스펜스가 위에 있어요. 근데 공격이 되니까 스펜스가 못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저기가 아예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스펜스가 요 화면에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그냥 하프라인 밖에 있어요. 저 위에 있죠. 아하. 근데 못 내려오면 스펜스를 올리는 전술을 쓰면 누군가는 내려오는 걸 약속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게 없으니까 마티스텔은 난 공격수니까 그러니까 약속이 안 돼 있는 거죠. 예. 네, 공격수가 사실 저까지 뭐 내려와서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 안 돼 있으니까 편안하게 스펜스만 올라가 있고 역습당해서 프리헤더. 요런 좀 안 좋은 장면들이 나타나요. 그럼 이거는 좀 전술적인 문제도 있네. 그렇죠. 세부적으로 네. 이렇게 지침을 아니, 내리지 않는. 전반적으로 전술적인 문제가 있죠.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측면에 쓸 때도 측면에 벌려가지고 쓰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예. 마티스텔을 그렇게 쓰면 더 문제가 있거든요. 마티스텔은 결국 중앙으로 들어오는 선수거든요. 완전히. 예. 그렇다고 손흥민 선수처럼 볼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손흥민 선수도 그게 강점이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도 그게 강점이 아닌데 전술을 그렇게 쓰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 토트넘에서 그나마 손흥민 선수가 클럽 다음으로 그걸 잘해요. 예.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 끌고 올라가는 거. 예, 근데 텔한테 그런 걸 시키면은 텔은 그게 안 되거든요. 네. 그럼 결국 골 넣을 때 제외하고는 시체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요거 장면들을 보니까 좀 더 심각함이 좀 느껴지는데 일단 이제 토트넘이 지난 경기 통해서 드러난 좀 단점을 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프랑크푸르트전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주 금요일 새벽 4시에 토트넘과 프랑크푸르트의 유로파리그 8강 2차전 경기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클룹세스키의 복귀가 토트넘의 이제 남은 희망일 것 같거든요. 오른쪽에 손흥민 클룹세스키 약간 이런 조합으로 좀 나와야 공격이 좀 풀릴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네. 존슨 나오죠. 근데 클루세스키가 네. 지난 경기 어쨌든 나왔잖아요. 네. 근데 아마 경기 감각은 100%가 아닐 테지만 그렇죠. 그래도 오른쪽에서 볼 소유가 되는 건 역시 그래도 그러니까요. 클루세스키다를 네. 조금 보여줬어요. 나오니까 조금 네. 달랐죠. 확실히 존슨보다는 볼 소유가 되고 예. 뭐 저 오른쪽 위에 장면처럼 뛰어가는 선수한테 활용해서 주기도 하고 아하. 자기 접고 들어오기도 하고 요게 되니까 예. 훨씬 낫긴 하더라. 네. 네. 그렇죠. 거기다가 또 그러면 이제 손민 선수도 조금 더 박스 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전반기 때는 그래도 그런 상황들이 아예 없진 않았거든요. 물론 대부분 없긴 했지만은 그래도 클럽이 뛸 때는 그래도 손흥민 선수도 박스 쪽으로 그러니까 하프 스페이스 공략도 조금 할 수 있었거든요. 호펜하임전이 대표적인 케이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의 득점 가능성도 조금 높아질 수 있는 거고. 그나마 그런 거죠. 예. 예, 클럽이 나와주면은 반대쪽에서 좀 볼을 키핑하면서 거면서 그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네, 상대 수비를. 예. 알겠습니다. 클럽세스키를 어떻게 또 활용하는지가 이번 2차전 네.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토트넘 계속 얘기하지만 이 프랑크푸르트전에 목숨을 좀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또 최근에 또 요 하이덴하임전 3대0 완승을 거두더라고요. 에키티케가 연속골. 이기티케. 보약 잘 먹어서. 그것도 골 멋있게 넣었잖아. 에키티케가 요새 골이 좀 없었거든요. 골을 못 후반기 넣는 와가지고. 애거든요, 제가. 예, 그러니까 마르무시 떠나자마자 2경기 연속 골 넣다가 그 다음에는 나머지 경기들에서는 2골 넣었었거든요. 예. 근데 토트넘 넣고 바로 또 넣고 1골 2도. 갑자기 얘가 갑자기 그 득점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네네네. 닥터. 닥터 토트넘. 근데 예. 어쨌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아마 저 바호야 선수가 역시 좀 빠른 선수. 저 선수가 이제 지난 경기는 왼쪽 토트넘하고 할 때는 오른쪽에 나왔어요. 예. 근데 저 선수도 왼쪽이 더 나은 것 같다. 저기 아마 이런 형태로 아마 나오는 게 다음 경기도 지속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바호야와 에키티케 요 선수들의 움직임 그리고 저 샤이비의 또 킥력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네. 울버햄튼한테도 4골 먹혔는데 이런 거죠. 어쨌건 그 프랑크푸르트도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호일룬이라던가 저 호일룬 동생이거든요. 네네. 쌍둥이 동생인데 어쨌건 그 호일룬이라던가 우준이라던가 요 차이비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원래는 주전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 경기 때 조금 로테이션 차원에서 나오고 승리도 했으니까 프랑크푸르트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죠. 네. 예, 로트도 하고 베츠 3대 같은 완승도 하고. 선수들, 라르손 같은 선수들 휴식을 줬거든요. 예. 아, 이게 또 프랑크푸르트 홈에서 이제 2차전 경기가 치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전 분명히 이제 반드시 토트넘이 홈에서 승리를 좀 거뒀어야 되거든요. 그게 또 비기는 바람에 또 그러니까요. 좀 어려워졌습니다. 내용은 사실 토트넘이 예. 그렇죠. 괜찮았는데 이겨야 되는 경기긴 했죠. 그때는. 골대를 맞추고 아, 그 있거든요. 마지막에 왜 이렇게 고개를 그렇게 숙여서 축구의 신이 숙이라고 해갖고 그거 축구의 신이 숙이라고 해갖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인터뷰에서 그랬잖아요. 아. 축구의 신이 우리를 그래서 운영하는 것 같다. 지금 그게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울버햄튼 전에 그 인터뷰 때도 축구의 신 얘기를 했는데 이러니까 또 그걸 받아서 축구의 신이 전화를 안 받더라. 아우 진짜. 아니 근데 그 경기는 사실 프랑크푸르트가 일찌감치 골을 넣고서는 더 수비적으로 했던 것도 있긴 해요. 예. 그래서 토트넘이 공격을 막 할 수 있었는데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프랑크푸르트도. 그렇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 새벽 4시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 또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